한동안 그 한우 전문점 정육식당이 인기였습니다. 카드기가 3대 4대씩 놓고 쓰거든요. 김포에도 엄청 큰 대형 카페가 있습니다. 적자 또는 뭐 선망하기 바쁘다 그럽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커피숍만 생각해요. 땅 내 일부를 갖고 계시고 일부가 이제 경매에 나와서 안녕하세요. 중소 중견기업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임입니다. 자, 오늘은 10년을 버티면 상속세 영원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전창환 전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언제부턴가 도심 외곽 쪽에 이 대형 카페들이 되게 많이 생겼습니다. 예, 지금 저 화성에 뭐 있는 대형 카페, 그다음에 강화도에 있는 대형 맞아요. 카페, 뭐 파주도 있고. 예, 파주도 있지만 김포에도 엄청 큰 대형 카페가 있습니다. 맞아요. 한 150억 정도 들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스타 같은 SNS 보면 예쁘고 특이한 대형 카페에 대한 인증샷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네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현재 이 대형 카페들의 현황하고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 카페가 한 27개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평 이상 네네네. 또는 예, 근데 최근 2, 3년치로 보면 한 5배에서 8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87개, 2024년에 한 1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엄청나게 10년 사이에 한 5배는 늘어난 것 같은데 네네네. 그러면 이거 비용이 엄청 들어갈 건데 일단은 보통 평균적으로 보시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는 땅값, 건축 및 인테리어 등을 고려하면 수십억이 필요합니다. 도시 외곽 단층 또는 2층 비교적 간단하게 지으면 대지 포함해서 한 80에서 100억 정도. 근데 필요하면 여기 인테리어 비용은 컨셉에 따라 조금씩 더 늘어나고요. 대부분 자선가나 기존의 땅을 보유한 사람들에 의해서 청구를 합니다. 한마디로 자산이 많거나 네네. 그 기존의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네네.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100은 넘는 거네요. 100억은. 당연하죠. 그리고 인테리어를 또 어떻게 또 이쁘게 하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천지 차이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대형 카페를 대부분 차로 가야 될 접근성이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네네. 그런 카페가 수익성이 좋을까요? 일단은 카페 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뭐 적자 또는 뭐 선망하기 바쁘다 그럽니다. 네. 입소문을 다 평소에도 북적이는 것을 제외하면 평일에 대부분의 근교 대형 카페는 한적하고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손익분기점 올 2억이라고 또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2억을 벌어야 그나마 똔똔이. 똔똔. 예.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 을왕리 네네. 해수욕장 쪽 가니까 예. 빵집 카페가 엄청납니다 거기. 연탄 네. 빵 파는 것처럼 해서 그게 한 6, 7개가 쫙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슷한 컨셉에. 근데 이게 주말에는 이렇게 와도 평일에 이게 유지가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네네. 그러면 이렇게 수익성이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부동산 가치 상승입니다. 뭐 경기도 파주 대형 카페 같은 경우는 오픈 5년이 지나 현재 땅값이 평당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수월한 대출입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넓은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활용하는 또한 카페 운영으로 고정 수입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통해 대출 상환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출을 수월하게 받는다. 결국은 땅만 있고 이렇게 지어 놓으면 대출을 많이 좀 받아서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 법인이어야 됩니다. 법인. 그렇죠. 법인.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가압승계 지원제도 활용 가능하고요. 가압상속공제,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등의 활용으로 절세 가능합니다. 요즘에 뉴스도 가끔 나오는 거 보니까 결국은 상속세 영원이라는 게 이제 가압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뭐 사업을 통해서 자산 이전하시거나 뭐 부동산 이전을 이러신 분 외에 갑자기 졸부가 되신 거예요. 뭐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뭐 토지를 갑자기 뭐 땅값이 확 올라가던가 그런 분들은 자식한테 자산 이전해 줘야 되는데 상속세 50%니까 너무 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가업을 하고 있는 게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 창업특례라든지 이런 세제 혜택을 받으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압승계 제도하고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일단은 가압 상속 공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압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압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인데요. 가압한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600억을 한도로 10억까지는 그냥 비과세, 120억까지는 10%, 120억 초과 시 초과금의 20%의 조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사전 등록하시는 제도입니다. 네. 사전에 가업 주식을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요걸 활용하는데 왜 그냥 카페도 있는데 굳이 베이커리 카페를 하는 이유가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커피점이 아닌 베이커리 카페를 하는 이유가 적용 업종 때문입니다. 업종이 네. 예를 들어서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대표 업종이 음식점, 치킨 전문점, 빵집, 세차장, 미용실, 건설업, 제조업은 됩니다. 근데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 업종 중에 커피 전문점, 주점, 노래방, PC방, 병원, 복고원, 판매점, 일반 교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커피 전문점이 안 되니까 베이커리 예. 카페를 하는 거네요. 베이커리 카페를 하니까 빵 굽는 기계도 사야도 일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커피 머신은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결국은 다 이제 사업용 자산인 거예요. 땅도, 건물도, 맞습니다. 기계들도. 예, 그러니까 그거를 무관자세 되면 세제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넘겨.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지금 지었잖아요. 그럼 얘를 해주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업승계라는 거에 사전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 부모 명의로 운영하다가 적용 기준이 충족되면 자식의 운영권을 넘기면서 증여나 상속 형태로 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맨 처음에 부모님이 명의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네네.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그런 가업승계 절차를 통해서 이제 자녀에게 넘겨주는 거네요. 자녀가 이제 3년 안에 이제 대표자로 등록되고 음. 이제 뭐 그 자산 이전이 자동으로 되고 다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사전 조건이라든지 네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전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네. 부모님이 좀 운영을 하다가 네네. 충족되면서부터는 이제 승계하는 절차를 하는 거네요. 사후관리 작업을 들어가는 거죠. 정지 작업. 그러니까 현재 지금 막 지어져 있는 지 얼마 안 된 거는 향후 한 10년은 그래도 유지를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상각이 되는 건물보다는 토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넓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절세 효과로 배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주차장도 그 부지 근데 안에 포함이 되니까 업무 자산으로 자산은 들어가니까 왜냐면 그런 그리고 대부분이 땅값이니까 나중에는 네, 결국은 네, 땅값이 네, 상승하는 걸 노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보면 대형 카페들 가면 주차장이 넓어요. 네, 맞습니다. 주차장 특히 외곽 지역은 주차장이 주차장이 이렇게 잘 해놨나 싶을 정도. 기본 100대, 200대. 네. 네. 그래서 보면 주차장도 많지만 그 앞에 이렇게 잔디밭이나 이렇게 잘 꾸며내서 사람들이 조경하고 여유롭게 있죠. 사진도 많이 네, 찍게 네, 해놓은 네. 게 이렇게 많은 큰 땅을 그렇게 어떤 건물 많이 안 짓고 활용하는 이유가 네. 결국은 많은 차지하기 위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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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다 이유가 있구나. 일석삼조 효과로 네. 자 그러면 이 상속 증여를 위해서 이 베이커리 카페를 활용 추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기본 전통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갑자기 졸부가 되셨거나 뭐 코인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셨는데 자산 이전을 하려면 세금 50%다. 결국 기술이 그렇게 요하지 않은. 네네네. 그래서 가압승계 업종이 안 되는 고객분들은 이 부분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컨설팅을 해주신 사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경기도의 모 카페를 그렇게 해서 컨설팅 해드렸는데요. 근데 거기는 컨설팅에 몰랐던 게 뭐냐면 그냥 베이커리 카페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커피숍만 생각했던 겁니다. 본인 커피숍을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기장세무사님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이제 그 요건하고 맞추는 거라든지 다 따졌을 때 안 되는 거 알고 저희한테 그래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땅의 일부를 갖고 계시고 일부가 이제 경매에 나와서 이제 매입을 해서 같이 주차 부지랑 같이 적용하고 섞어서 나중에 이제 그쪽에 이제 또 그 개발 계획도를 보니까 뭐 주변에 또 개발이 당장 안 해도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그쪽에 이제 땅값도 오를 것 같아서 같이 개발을 해서 뭐 이제 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형 베이커리 카페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수익을 어느 정도 내다가 나중에는 자녀에게 네, 맞습니다. 가업승계하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런 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있지만 빌딩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그냥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도 가업승계가 안 되잖아요. 일단 아까 좀 전에도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 업종에 부동산 임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제일 심플한 방법은 매각을 하고 나서 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네. PM이라는 그 건물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랑 다른 거랑 믹스해가지고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네. 이제 이렇게 건물을 갖고 계시거나
이제 비거주용으로 임대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보통 꼬마 빌딩이나 아니면 빌딩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결국은 매각을 해야 되거나 제일 심플한 방법입니다. 근데 원치 않으시죠. 팔려고 안 하죠. 그거를 물려주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네, 나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가압승계로 세제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 잊으시고 다른 방법을 같이 고민해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인 만큼 관심도 많아졌고 보는 눈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합법적이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동안 그 한우 전문점 정육식당이 인기였습니다. 오, 맞아요. 한참 있었던 것 근데 같아요. 거기 가보시면 카드기가 3대, 4대씩 놓고 쓰거든요. 사업자를 다 별도로 해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절세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베이커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편법이라는 게 나중에 다 탈이 나게 돼 있거든요. 왜? 가압승계를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경험이 많은 분하고 상담을 받아서 이를 헤쳐나가는 게 그쵸. 결국에는 만사부로 튼튼히 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야지 나중에 목표하던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